이별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주변 사람들의 이별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뭐 20대, 30대를 지나오면서 이별을 했었고 아니면 주변 이별을 많이 겪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마음이 몽글몽글하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별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드는 감정과 행동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허전함 아니 허전한 뭐 사실 공허함 같은 그런 그쵸. 거고. 약간 익숙했던 게 사라진 것도 있고 당연히 뭐 슬프고 아프고 이런 거는 당연한 베이스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도 날 수도 있고 미움도 생겨요. 미움도 좀 어쨌거나 뭐 상대방이 잘못이 있었다면 이제 그건 미움도 생길 거고 조금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 재원님은 뭐 있을까요? 저는 뭔가 제 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게 이별 직후의 행동 또는 감정이니까 통상적으로 여성이랑 남성이랑 이별 직후 행동과 감정의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뭐 여성은 끝난 직후, 연애가 끝난 직후에 느끼는 감정, 아까 바로 스레님이 말씀하셨던 뭐 미움, 공허함 뭐 이런 게 분노 바로 오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후폭풍이 뒤에 와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 뒤에 갑자기 밤에 자니 뭐해 그쵸. 다 지나놓고. 그런 카톡이나 이런 거 받았었을 때 어땠어요? 저는 사실 받아본 적은 받은 적은 없어요. 없었어요. 재원님 혹시 그런 경험 있을까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별 직후에 지인들을 바로 본 적은 없잖아요. 왜냐면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바로 만나요. 그 당일날 바로 만나요. 당일날 가능하면 바로 만나요. 그렇게 보통 주변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군요. 네, 왜냐면 마음이 너무 심란하니까. 이게 일단은 어쩌면 여성과 남성의 그걸 수도 차이일 있을 수도 것 있고.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금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제 네.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여자분들은 그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날 또 그쵸. 만나서 아니면 또 전화로 털어놓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있는 거군요. 그런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네. 넘어가는 걸로 하고 과거의 이별과 현재 이별의 변화. 저는 지금 20대, 30대로 넘어오면서 이 이별에 대한 태도와 뭐 이런 게 좀 바뀌어간다는 생각도 들긴 했었거든요.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이 이별을 보는 관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괜스레 저 커플은 이상하게 뭔가 불안해 보여. 네네. 그냥 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맞아. 맞아요. 그 이상한 촉이 생긴 그 거야. 맞아요. 감이 맞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내 이별의 감 또 못 잡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이별의 감을 막 알아낼 때 이런 게 생기는데 두 분은 혹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 저는 근데 현재의 이별이 없었어가지고 과거가 굉장히 과거의 이별들이라 그럼 이런 과거의 이별에서 내가 딱 느꼈던 감정들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정말 그건 10대 때 정말 과거의 이별들이라 지금은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단어가 좀 다른 주변 사람들이나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노래 가사라든지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좀 더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럼? 맞아요. 미디어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 이별이 저한테는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저도 나이가 들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면서 이별 이유 이런 것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신 거군요. 그렇지 않을까요? 좀 현실적인 문제들도 보게 되고. 스레님은 어때요? 그럼? 저는 막 이별, 그게 막 변화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별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제가 생각하고 또 아니면은 뭔가 느끼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막 가장 최근 막 이별 이런 것들은 없었어서 근데 그 전에 생각해보면 다 이유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유는 달랐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났었을 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쵸. 네, 지금 그리고 와서 좀 느끼는 것들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해요. 원래 이별이라는 감정을 딱 한번 겪으면 그때도 약간 이렇게 태풍이 치는 순간이겠지만 맞아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이별을 바라보면 또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별이 무뎌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대, 30대를 다 보니까
이별의 감정은 절대 무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많이 느낀 게 이 다음 질문에는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건데 연애의 시작과 이별은 다르거든요. 그쵸. 두 분이 생각해도 연애 시작하면 썸이고 그쵸. 막 설렘이고 설렘이죠. 좋은 것만 두근거리잖아. 다 보이고. 근데 우리가 친구의 이별, 뭐 나의 이별 아니면 주변 미디어에서 나온 이별 이거는 슬픔 아니면 싸움, 서로 미움, 좋지 않은. 뭐 아니면 진짜 서로가 말 안 해도 될 것도 다 말해버리는 뭐 이런 이별인 거잖아. 맞아요. 왜 이게 많이 다를까요? 그냥 이 연애의 시작과 끝.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사랑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뭔가 그런 거 아닐까요? 연애도 관계의 시작이고 끝인 거니까 그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됐든 끝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을 내야 된다는 게 그 마음속에 아직 감정에서 맞아요. 딱 정답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허무해질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우리가 20대 연애를 하면서 많은 감정을 쏟잖아요. 저는 20대 연애가 가장 많은 감정을 쏟는 것 같거든요. 30대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도 바쁘고 내가 뭔가를 할지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20대 때는 그 여자친구한테 보내는 시간과 아니면 선물 뭐 사랑만 보는 세련님은 또 다른 생각 있을까요? 그냥 진짜 하트가 만들어지는 거랑 하트가 부서지는 거랑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드는 감정 자체가 시작할 때는 사실 뭐 두근거린 것도 있고 뭐든 연애가 아니어도 다 그렇잖아요. 그쵸. 물론 끝이 이제 뭐 결과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상황들도 있긴 하겠지만 연애에서는 사실 좋게 끝나는 경우가 웬만하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 되는 거니까. 그거 같아요. 진짜 세련님이 말해준 것처럼 뭔가 안 맞아서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 없다고 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다룰 수밖에 없다. 두 분한테 또 물어보고 싶었던 게요. 주변에 좀 이렇게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 친구 언제 이별했지 이런 거 모를 때가 어떤 많아요? 저는 보통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재현님 주변에는 친구에게 말을 해주는 편이군요. 근데 헤어진 당일날 보통 연락이 온다던가. 연락이 온다거나. 저도 좀 빨리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서련님은 또 빨리 말하는 편이고 친구한테 이별하고 나서. 근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어쨌거나 이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바로 전하지만 굳이 근데 당장 연락 안 하는 친구에게 나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SNS에 그냥 그러니까 예. 이거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사귀는 사람들은 사귀기 시작하면서 SNS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티를 내잖아요. 뭐 그쵸. 남자친구랑 갔던 곳, 그쵸, 여자친구랑 갔던 곳. 근데 이별하고 나서는 뭐 내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별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숨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렇대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게 왜냐면 다 한 번에 털어낼 수 없는 감정이라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재해를 바란대요. 정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한 거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정리가 돼버린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말 안 하고 있다가 또 중간에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연락 오거나 전 여자친구 연락 왔었을 때 내 마음이 바뀌면 또 다시 재회를 하면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가능성을 좀 두기 때문에 좀 숨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 이별 후폭풍 극복법을 좀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주죠. 이별을 인정하기까지 좀 걸리는 시간 뭐 두 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분들은 거의 바로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극복을 하기 쉽지 않은 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상태라면 너무너무 어렵고 사실 어떠한 것도 도와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혼자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친구를 만나든지 일단 사람이랑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혼자 있게 되면 온전히 내 생각만 하게 되고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까 갇혀버리는 거죠. 네, 완전 갇혀버리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아예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바쁘게 무언가를 한다든지 뭐 정신없이 막 장을 본다든지 물론 그것도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정신없게 몸을 움직이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극한의 체력을 좀 쓴다거나 술을 진짜 많이 마셔서 잠을 계속 맞아요. 차라리 간다거나 그냥 정신을 뭐 아르바이트를 계속 맞아요. 이렇게 풀로 돌린다거나. 폰을 빼놓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재원님은 혹시 이런
극복법 있을까요? 저는 이별 후 폭풍 극복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슬픈 일이 있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혼자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혼자서 성향이 다른 걸 수도 있겠네. 그쵸. 혼자서 엄청 슬픈 노래나 엄청 우울한 노래 이런 것만 잔뜩 듣고 최대한 그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만 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을 혼자 짓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가장 밑바닥을 한번 딱 치는 치는 거군요. 편이야. 스스로가 그런 조건과 장소적인 거를 환경적인 걸 만들어서. 그 이별 노래들 엄청 많잖아요. 뭐 헤어지고 나서 듣는 노래. 그렇죠. 뭐 그런 노래들 혹시 듣지 않을까요? 뭐 추천해 줄 만한 곡 있어요? 이 노래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감정 이입을 해서 들어보면 좋다. 이별에 좋은 노래. 저는 그 윤하님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그런 노래가 있나 보군요.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헤어지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펑펑 울어보는 게. 와, 한 번은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아직 되게 어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씩 경험했겠지. 네, 서른님은 혹시 뭐 추천해 줄 만한 노래 있을까요? 이별 노래. 이별 노래요? 뭐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슬픈 노래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또 밝은 노래를 듣는 사람도 그럴 있고 수 아니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서사적인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슬픈 그러니까 감정이 되게 좀 너무 그렇게 격하게 막 슬프고 이럴 때는 노래라는 거를 되게 깊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멀리 두는 네. 편이거든요. 이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가사나 감정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너무 공감이 분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오히려 이게 직업병이군요. 너무 우울해지니까 네, 그 차라리 네 그렇습니다. 직업병이라고 얘기할게요. 맞아요. 정리해서 그런가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이해하기 쉽게 네. 직업적인 병이 있다. 그래서 이별할 때 또 다른 방법을 네, 쓰시는 더 게 슬퍼져서 네. 그럼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우리가 이별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분 그거 아세요? 한 주에 이별을 몇 명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한 20명? 네? 아니 어디 우주에서 왔어요? 다른 세계 살러 오셨어. 아니 그러니까 뭐 20대, 10대, 30대까지 그냥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다 몰릴 수 있나 그러니까 싶어요. 한 주요. 하루는 하루는 한두두. 사실 이별이라는 게 되게 아닌가요? 근데 워낙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만나고 엄청 헤어지고 많아.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가 10대, 20대만 해도 인구수로 되게 많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래도 만나고 헤어지는 게 한 주로 보면 2만 명이 넘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헤어지지 않을 뿐이지 어딘가에서는 헤어지고 어딘가에서는 고민 사연이 올라오고 어딘가 라디오 방송에서는 누군가 울면서 오늘 헤어지고 왔어요. 이렇게. 저는 20명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른님 주변에는 없지만 이별과 만남.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별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만남도. 누군가 사귀기 시작하고 고백하는 것도 되게 많은 거예요.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제 주변에 없으니까 많지 않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이 만남과 이별이 한 주로 봤었을 때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럼 무엇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원님부터 얘기해주세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일단 마음 정리가 다 됐다는 전제 하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관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을 간다거나 어떤 취미를 찾는다거나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을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곳에 가는. 내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서른님은 있어요? 저는 일단 당연히 뭐 전 관계는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깔끔히 마무리하고 근데 저는 뭐 굳이 뭔가를 어디를 가서 찾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있으면 오히려 다음 인연이 더 잘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또 막 뭔가 나 다음 사람을 찾겠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집착을 하게 돼서 그냥 약간 애매하게 호감이 가는 사람과 그냥 만나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네 인연이 아닌 사람과 좀 엮이게 되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별 후에 그쵸. 그 뭐랄까 허들이 낮아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또 외로운 감정과 이런 공허한 감정을 한 번에 확 느꼈으니까 누군가 좀 더 잘해주거나. 네,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요 텀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 되게 위험하다.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 혹 맞아요. 해버리니까. 그럼 이색 질문 두 가지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별 후 전 연인의 마음이 정말로 궁금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그냥 어렵다. 이건 이색 질문이니까 뭐 이렇게 아. 재밌게 대답하셔도 되고. 궁금하다면 아까 그 고민 해결책 사셔서 다시 한번 열어야 되는 거고. 열어야 되는. 여기서 뭐 만나지 마세요. 아니면 한번 그래도 궁금해해도 뭐 찾아가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사실 뭐 알 방법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말 가깝게 연결된 지인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알 방법이 없으니까 뭐 예측을 그냥 혼자 계속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요즘 SNS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 그게 많이 생겼대요. 염탐이요? 아니 아 죄송해요. 뭐몇번 하시나요? 아니 원래 왜? 좋아요. 아니요 그 아니, 단어들이 있어서 전문 용어처럼 딱 튀어나왔는데 아닙니다. 염탐? 그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어서 부계정이 많이 생겼대. 그렇죠. 부계정을 그쵸. 염탐을 하시니까 그래서 연결이 정답이셨네. 네. 전문 용어고 부계정이 생기면서 그냥 한번 네. 들어가 본다거나 아마 이별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마음들이 드시는 분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너무 왜냐면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맞아요. 근데 알고 나도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 감정에 크게 변화가 오는 순간도 있겠지만 막상 겪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내 마음에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원래 사람 심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못하고 안 하고 이랬었을 때 더 이 감정이 더 막 궁금해지고 세지고. 호기심이 맞아요. 커지는 느낌. 그럼 우리 오늘 뭐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헤어지고 너무 힘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별을 겪으신 분들 아니면 이 방송에 또 새로 듣는 분들 중에서 이별이라는 단어를 보고 또 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뭔가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두 분이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헤어지고 너무 힘든 사람이니까 좀 따뜻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친구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가 재원아 나 오늘 이별하고 왔어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너무 근데 일단 그 친구가 너무 힘들 거라는 걸 아니까 되게 뻔한 소리밖에 못 해줄 것 같긴 해요. 잘했다, 잘 헤어졌다, 더 좋은 사람 나타날 거다.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기대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어떤 그쵸. 딱 답이 있는 그쵸, 위로가 맞죠. 아니라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나한테 뭔가 좀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맞아요. 내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이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소련님은요? 사실 뭐 진짜 헤어지고 너무너무 힘들면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진 않고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본인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조금 생각해보고 어쨌거나 지금 상하고 있고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도 다 나니까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갉아먹는 거다 보니까 정말 어렵겠지만 정말 1%라도 그 감정을 덜어낼 수 있게 어떠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정말 친구를 만나든지 술을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네, 뭘 하시든지 정말 1%라도 네. 제가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쓰레님 경험이 더 많으신 분 같긴 하네요. 근데 좀 듣는 경험이 좀 많아서 이입이 좀 잘 되나 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지인들에게. 제가 검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네. 저는 이런 얘기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이별이라는 게 원래 두 사람의 추억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뭐가 중요한지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별 딱 하는 순간부터. 네. 내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뭐 남자친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소홀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포기했었더라면 지금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가면서 찾아가시면 좋은 인연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두 분 방송 어떠셨나요? 재원님부터 해주실래요? 저는 우선 보통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그런 좀 깊은 얘기들까지 한 것 같아서 여기 조용한 공간이지만 듣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긴 이게 하지만 업로드가 되면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다 하나씩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소통을 한 기분이어가지고 오늘 또 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오프닝 때 좀 이렇게 그런 얘기 하셨잖아. 네, 근데 걱정된다는 걱정된다 했었는데 충분히 오디오를 채워주신 게 아닐까. 스레님은요? 저도 좀 되게 편하게 좀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좀 저의 생각을
뭐 제가 뭐 SNS를 하고 뭐 음원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소통은 좀 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그래서 좀 또 다른 소통인 네, 되게 거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오. 다음에 오실 때 조금 더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오늘은 또 첫 만남이니까 맞아요. 두 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돼 있지만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발을 들이셨다면 네. 또 한 번 더 만날 때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다 네. 이런 게 생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두 분이랑 오늘 이야기하면서 뭐 주제가 좀 다양했잖아요. 뭐 기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연도 있었고 그다음 이별. 그냥 물 흐르듯이 다 흘러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두 분이 충분히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과 경험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오늘 한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신 게 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댓글과 뭐 이렇게 메일 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래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100회 방송 심리살롱 행복은 무엇일까요?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